네, 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박혜원 강사입니다. 우리 오늘 박혜원 토익은 5월 31일 시험 대비 긴급 처방전인데 짧은 것 같은데 헤비하고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데 정말 스피디하게 쫙 훑으면 너무 도움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5일말 카드 마킹 팁도 간단히 언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바로 화면 전환되고 처방전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되었습니다. 5월 31일 시험 대비 긴급 처방전 박혜원 파워토익에서 박혜원과 전보람쌤이 함께 제시해드립니다. 5월 31일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든 일단 해보자는 거죠. 근데 오늘 거는 막 헤비해. 머리 터질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이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거여서 가지를 좀 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뭐 캡처해 두시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지 않을 거라면 캡처해서 학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필기본을 따로 드리진 못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A&B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참 더럽게 많이 나와서 할 말이 없네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A&B하고 관련된 표현은 정말 오지게 많죠. 근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B랑 관련된 표현을 전보람 쌤은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요? 네. A and B alike. 그걸 먼저 얘기하셨네요. 저는 이걸 먼저 얘기할 줄 알았는데. Both A and B 구문 아시죠? A랑 B 둘 다 알겠는데요.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A and B alike가 됩니다. alike는 여기서 동종의 같은, 닮은 이란 뜻의 형용사라기보다 부사로 끝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alike하고 both의 차이점은 같은 하나의 문장 내에서 A and B 앞에 나오는 건 both가 쩔고 뒤에 붙는 건 alike가 쩐다. 또 있을까요? A and B가 보이면 이 문장에서 주변에 뭐 A and B가 있으면 쩔 수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 A and B, 뭐 C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A and B respectively. A와 B는 각각 A와 B다. 이거는 and가 두 번 보여야 돼요. 문장 내에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가 결국에 C랑 짝꿍이고요. B가 결국에 D랑 짝꿍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책과 B라는 책은 각각 2005년, 2010년에 출간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2005년에 출간된 책이 책 뭐야? A. 그렇지. 그럼 2010년은 뭐야? B. 근데 이게 파트 5, 6뿐만 아니라 7에도 이 장난이 있어요. 이럴 때 끼는 놈이 이거죠. respectively. 각각이란 뜻이지 존중, 존경의 느낌이 아닙니다. respectful의 느낌이 아니라서. 자, 이제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람쌤도 아마 느낌을 잡으셨을 건데 A and B가 주어로 등장할 때요. 얘들이 상호간에 서로 좋다라고 얘기할 때 mutually 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mutually beneficial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둘이서 같이 하는 거니까 jointly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문장이 막 나오고 그 끝에 문장 맨 끝에나 이런데 together 아니면 같이 하는 건데 서로 간에 도움돼 이런 거 있잖아. 서로서로. 뭐 있지 보라마 그거? 서로서로. Each other? 그렇죠. 이런 게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고요. 혹시 simultaneously. 다른 개념인데 동시에. 그렇죠. 난 스펠링 뭐가 지금 T가 빠졌네요. T가 중간에. 빠졌어. L 뒤에. simultaneously. 자, 이게요. at the same time의 뜻인데요. 멀티태스킹의 느낌처럼 A랑 B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많이 써요. 그래서 A and B simultaneousl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동사로는 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로는 connect 같은 동사도 A랑 B를 그리고 between 같은 전치사도 A and B 하고도 잘 어울리죠. equally. 그렇죠. equally는 근데 보람쌤도 알다시피 여러 명을 동등하게 대우할 때 써요. 근데 equally가 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A랑 B가 equally하게 qualified 하다. 이 지게. 그러니까 누가 더 구린 애가 더 좋은 애가 없어 지금 이럴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다 A and B랑 관련도가 높은 애로 먼저 떠올라서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 or B입니다. 관련되니 관련도안으로 오타가 나 있는 바람에 고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게 있는지. 네, 제일 쉬운 거. Either A or B.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거랑 구별을 좀 해야 돼요. 물론 얘는 A or not 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뭐 상관 접속사나 등위 접속사나 이딴 거보다 실용적인 눈이 좀 필요한데 자,
만약에 A or B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버스 or 서브웨이. 명사 or 명사죠. 딱 칼 같은 균형인데 문장은 아니야. 누가 이겨요? either. 그렇죠. 그러면 문장 or 문장이에요. 근데 겁나 비슷해. 구조가 두 개가. 누가 이깁니까? whether? 아, 아예 either이죠. 똑같을 때. 아예 either이. 똑같은 건 either. either이 이겨요. 네. 근데 whether은 생략될 수 겁나 있고. 긴 문장 어. or not 벨붕이야. or 앞뒤가 사이즈가 일치를 안 해요. 그리고 whether이 기본적으로 접속사다 보니까 or 앞에 문장을 일단 꾸역거려. 그 다음에 or 뒤엔 짧게 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whether은 이런 구문도 나오죠. whether 투부정사는 무슨 뜻이에요? 뜻은 똑같아요. 뭐뭐 할지 말지. 근데 whether이 이렇게 문장을 끌 때 투부정사 or not 이런 느낌 많이 쓰고요. 축약하면. 근데 either이 나올 거면 either 투부정사 or 투부정사. 얘는 이런 느낌으로 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문의 차이의 그 등위 정도의 느낌이 좀 다르고요.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요, 보쌤? A or B는 솔직히 뭐 A and B처럼 쩔진 않거든요. 근데 파트 6를 예를 들어볼게요. alternatively 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파생어로 갖고 계시면 좋아요. alternatively가 뜻이 뭐예요? 그 앞에 대안으로. 그렇죠. 이게 아니면 다른 그렇죠. 방법으로는 너 이렇게 해도 돼. or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의 대용이 alternative예요. 그래서 or이 보여야 alternative가 아니라 보통 두 개의 상황을 저울질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먼저 제시하고 이게 안 되면 이것도 대안이고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다 정도로 하시면 돼요. 아, 그렇지 있을까요? 않으면 이란 뜻일 때 or이 네. 응. or else를 얘기하신 거군요. 그래서 or이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을 쓰고 있고 or else는 뭐 컴마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or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죠. 그냥 접속사 혼자 쓰는 or도 있거든요. 얘가 그럴 때는 또는 이란 뜻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네 either A or B 이런 게 아니면 너 천천히 운전해. or 그러지 않으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야. 조심해야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도 or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A or B랑 좀 대표적으로 먼저 떠오르지 않나. 혹시 추가하실 얘기 있어요? A or B는 떠올리지가 않죠. 그렇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바로 떠올랐을 때 같은 점수를 여러 번 시험장에서 외우면서 맞춘 사람들이 어떤 거가 뇌에 먼저 확실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팁으로 가겠습니다. 단수, 복수, 불가산의 민감한 어휘입니다. 너 지금 내 뒤에 감히 지금 단수를 넣었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너 지금 내가 복수를 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외워야 돼. 자, 단수, 복수, 불가산의 민감한 어휘, 품사를 막론하고요. 뭐가 있을까요? 보람쌤이 떠오르는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every. every는 바로 뒤에 명사를 꾸밀 시 단수에 특화되어 있죠. 그러나 이딴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때 every는 모든이란 뜻이 아닙니다. 모든이란 뜻의 애가 단수에 환장하는 거죠. 이때는 무슨 뜻이에요? 3개월마다 frequency를 유발하는 빈도 표현의 주기를 가르는 every는 수랑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때문에 months가 s가 붙은 게 되니까요. 또 그렇게 따지면 얘가 나와야 돼요. another은 원래 명사의 대용으로 대명사처럼도 되고요. 형용사처럼도 씁니다. 근데 그 자체로 단수 P가 쩔어요. 왜냐면 other 머리통 앞에 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another project가 맞지 another project는 맞지 않아요. 오히려요. 그리고 주어 자리를 쓸 때도요. another is는 돼도 another are이라고 쓰진 않아요. 이때는 others are이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another도 조심할 게 있죠. 얘는 또 이것도 돼? 둘 다 every하고 another은 기간 앞에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때는 무슨 뜻입니까? 3개월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럴 때. 그렇죠. 앞으로 3개월 더라는 레인지가 됩니다. 또 every 얘기했으니까 요거 얘기 안 하면 each. 서운합니다. 그죠? each는 특징이 어떤 명사를 겁니까? 일단 단수를 걸죠. 그렇죠. 근데 each도요.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처럼 주어처럼도 씁니다. 근데 문제는 each 바로 뒤에 명사랑 each of는 좀 다르고요. each of가 되면 뒤에 무슨 명사입니까? 그때는 복수. 그렇죠. 근데 다시 동사는 무슨 동사입니까? 단수. 그렇죠. 왜냐면 each of 복수 떨거지가 나오면 복수 범주에서 하나하나 각각으로 뜯은 그 각각 자체가 단수 주어가 돼버려서 뒤에는 단수 동사가 되는 거죠. 자, 단수 복수 불가산의 민감한 어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쓰는 걸 잘 보세요. numerous. 그죠? 그리고 many. numerous, many가 있고요. various. various도 multiple. 있죠. 얘들은요. 형용사 시전을 하잖아요.
복수 너랑 뭐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복수 명사를 넣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명사 사이라든지 단수 명사일 때 얘들은 많이 발리죠. 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다양한. 뭐 일련의 다양한. 그죠? 근데 a selection of는 복수 명사로 되어 있는 집단성의 단어 앞에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런 애들이 복수 명사가 붙을 때가 되게 많고요. 또 어떤 게 수에 민감하냐? 늘 그런 게 아니라도 a great deal of는 다량의 라는 뜻인데요. 얘는 생각보다 셀 수 있는 명사보다도 이런 불가산 같은 단어랑도 굉장히 잘 노는 꼬락서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때요? few, 뭐 up이든 bew든 be월이든. 어떤 놈이 세는 놈이에요? few는 뒤에 복수명사. 그렇죠. 근데 얘는 못세서 불가산이죠. 그래서 단수라서 s가 안 붙는 게 아니라 못세서 s가 안 붙죠. 그리고 many가 있다면 many하고 맞짱 붙으면서 난 못 센다. 이게 much죠. much 뒤에도 불가산 명사가 주로 등장을 하고 100% 등장하죠. 사실 형용사일 때는. 요거 말고도 수에 민감한 게 있을까? several이 빠졌네. several이 얘도 복수명사 주로 끕니다. 명사도 되고요.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제가 쓰는 거 잘 보세요. 최상급이 아니라 대부분의 란 뜻의 most요. 많은 이란 뜻의 a lot of요. most하고 a lot of 같은 거랑 some이 나왔어요. 다른 이란 뜻의 other이 나왔어요. 얘들은 민감할까요? 아니면 선택적 민감성일까요? 선택적으로. 그렇죠. 불가산도 오지게 잘 끌어. 근데 가산을 끈다고? 그러면 복수 형태. 그런 복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plan이라는 일반 명사를 끌 때는 얘네들 뒤에서는 plans가 맞아요. 근데 불가산 명사 형태로 planning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이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람쌤 내가 응용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는 수에 민감한 건 되게 많아서요. 연구조사, research하고 study가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장에 갔더니 빈칸인 거예요. 셋단 얘기거든요, 지금요. 누가 이깁니까? study가 이기죠. 그쵸. 리서치 더럽게 못 써. 그럼 이건 어때요? 허가, 허가증, permit, permission 이렇게 나왔어요. 둘 다 명사 된다는 게 충격적이야. 근데 어도 없고 자기 몸고 대수도 안 붙여서 겁나 무책임해. 이거 아무래도 불가산인가 봄? 그럼 누가 이길까요? permission이 이겨요. permit 같은 경우에는 얘는 또 세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기본적인 기가 좀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투부정사와 관련된 어휘입니다. 이것도 뭐 끝장나요. 엄청 많은데요. 투부정사와 관련된 어휘, 투동사 원형과 관련된 거 머릿속으로 먼저 떠올려 보세요. 바로 얘기하기 좀 애매하면 스탑하고 생각을 해보고 클릭하셔도 돼요. 영상을. 자, 투부정사와 관련된 어휘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요. 보람쌤. 특정 동사가요. 지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엄청 좋아해. 투동사원형 하는 것을 동사한다 이거요. 해볼게요. 보람쌤 하나 얘기해볼까?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막 아하. 이런 것들. hope, want, need. 이렇게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need. 근데요 이거요. 이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아니 맞죠? 겁나 그냥 그게 필요해. 이러면. I want this. 맞는 그냥 문장이야. 목적으로 명사도 올 수 그러니까 있고. 투부정사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람쌤 이거 보세요. 문장이요. 해석 좀 해줘 보세요. 나는 그에게 행운을 빈다. 그렇죠. wish 투부정사 개불 아니죠. 여기서 wish는 충격적이게도 힘이라는 목적어 뒤에 일반 목적어 굴럭을 또 끄는 마치 사형식 같은 약간 똘끼를 부렸거든요. 이렇게 문장을 플렉서블하게 바뀔 수가 있긴 하지만 얘들이 투부정사 앞에서 막강한 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네. 네, 뭔가 해내다 그렇죠. 시간적, 돈적인 감당 여유가 있다. 뭐 이럴 때 afford. 근데 I cannot afford this. 그냥 명사도 끌 수 있죠. 좋죠, 뭐. 뭐 약속이나 서약 계열의 애들도 투부정사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는 좀 추천을 드리려고요. refuse는 투부정사 잘 끄는 애인데요. 거절로. 근데 얘는 잘 못 끌어요. 얘는 투부정사가 별로예요. 그냥 reject the approval 이렇게 정확한 명사 넣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얘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얘 특정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선호할 때는 투부정사 되는데요. 얘가 어떤 주기적으로 계속 어떤 행동을 선호하는 지속성을 강조한다면 ing도 될 것 같거든요. 얘는 동명사도 잘 끌 수 있는 어휘입니다. 보람쌤 이거 얘기 안 하면 우리 서운하지. struggle이? 아니요. 뭐? try.
이런 애들 물론 try는 try on 한번 입어보는 거고 try out 한번 시도하다 느낌이 있겠으나 try to 부정사도 잘 나와요. 그리고 뭐 struggle, strive, 보람쌤이 얘기한 것처럼 strive도 to 부정사랑 결합될 때가 많아요. 뭐뭐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이런 것도 나와요. 뭐뭐인 듯하다. seem이 형용사만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seem to 부정사도 있는 거죠. seek. 뭐 이런 그죠? 것도. seek to 부정사 겁나 많이 써. seek이요. seek after도 있고 뭐 추구하다 롤모델처럼 seek out도 있는데요. seek to 부정사 겁나 많이 써 진짜. look도 요즘에 잘 나와요. 파세븐에. 뭐뭐 하기 위해서 찾다. 뭐뭐 하는 걸 찾다. 뭐뭐 하려고 애쓰거나 막 이럴 때. 뭔가 하려는 추구하듯이. 그 의도가 있거나 근데요. 막 이럴 때. intend to. intend 있으면 뭐뭐인 체한다. pretend. 이런 경향이 좀 있네. tend.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요. choose나 opt 계열도 to 부정사를 소화할 수 있어요. 물론 opt는 opt for도 있는데요. to 부정사를 소화할 수 있어요. 요런 게 좀 to 부정사랑 관련된 어휘고요. 그리고 보람쌤이 이거 알 것 같아. 가짜 주어야. 빈칸 to 부정사야. 뭔 얘기인지 알죠? 가짜 주어야. 빈칸 대절이야. 이런 게 좀 있어요. 쩔은 거예요. 진짜로. to 부정사가 가짜 주어 짝퉁 주어 이 뒤에서 진짜 주어 역할을 해줄 때 어떤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요? 뭐 필요, 중요, 그쵸? 강요, 의무. 그러면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그다음에 또 뭐 있어? vital, crucial, vital, 뭐 mandatory 이런 거 들어가겠네요. 뭐 imperative 이런 거 가능하겠죠. 분명하고 명확한 계열로 뭐 obvious, clear, 당연한 거야, natural, 이거는 찐또배기 사실이야, true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apparent도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럴 확률이 높아, it is likely that, it is probable that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 라인업의 애들 중요한 거 있죠, 보람쌤. 이 애들 대절로 나왔을 때는 대절 뒤에 문장이 어떻게 돼? 그때는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 무조건 동사원형 뭐 이런 짓을 좀 하거든요. 얘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쓰는 걸 전바람쌤이 한번 진단해 볼까요? 이런 식의 애들이요. 이런 거요. 이런 애들의 공통점은 투부정사랑 관련이 있는데 아까 걔들처럼 바로 먹기는 좀 그렇고 바로 끌긴 좀 그래요. 어떻게 돼요? 목적어 끼고, to 동사 원형. 얘들이 투부정사 없다고 죽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끼고 투부정사 나와요. 그래서 얘들은 수동태 형태가 돼야만 투부정사 바로 붙는 거지 능동 형태에서는 투부정사를 바로 끌진 못해요.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invite는 초대하다보다는 권유하다, 어떤 지침을 주다. 그래서 뭐 비슷한 느낌으로 파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instruct 이런 애들 다 목적어 투부정사 되게 잘하고. 동사일 때. 네, 동사일 때요. 자, 이제 동명사랑 관련된 어휘를 빠지면 섭섭하죠. 동명사는 ing예요, 제런드. 동명사랑 관련된 거 보람쌤이 한번 해봐요. 동명사를 되면 Yeah. include, 목적으로 잘 ing. 끄는 거요. include ing. 또요. involve, ing. 그쵸, 많이 나오죠. 또 있을까요? consider, involve는 ing. involve는 참고로 뭐 관여하다, 연루하다, 포함되다. consider ing 유명하죠. 문형 consider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consider 목적어 뒤에 형용사 보충 언어. consider A를 as B로 여기다 온갖 뻘짓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enjoy. 네, 뭐 suggest ing, 그렇죠. recommend ing. 그렇죠. 같이 묶으면 좋아요. advise도 ing가 되긴 되는데요. advise는 보통 사람을 끼고 대절이나 투부정사 이런 걸 더 많이 할 때도 많고 좀 헷갈려요. 어차피 혼용이 되니까. 뭐게. 뭐 하는 걸 꺼리거나 이럴 때. mind avoid. ing. 그리고 가능합니다. appreciate. appreciate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느낌일 때는 ing를 되게 잘해요. appreciate taking the time 해서 survey를 작성해 주셔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가능할 거예요. anticipate. anticipate도 ing 끌 수 있는 동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 이건 어때요? 그죠. 명사도 가능하지만 ing. difficulty, problem, trouble. 또 get used to, be used to. 과거의 일을 하고 있다 used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뭔가 익숙해지다 느낌. 이거 쩔어. 이거 이런 느낌이요. 이런 애들의 공통점은 동사 원형으로 끝나는 투들이 아니고 전치사로 끝나는 투들이고요. 이런 거요. 이런 애들이 습관적으로 뭘 많이 끌어요? 보람쌤. ing. 진짜 쩔어.
진짜 더럽게 잘 끌어. 나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나 진짜 너무 많이 바빠요. 이거 하느라. I'm busy doing my homework. 쩔어요 그냥 ing가. When it comes to ing는 하나의 통구문이고요.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측면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참고로 동사일 때 이것도 하나 외워놓을까요? 동사도 돼서요. risk ing 하면 어떤 ing 하는 행위의 부담을 감수하다라는 뜻이고요. 동명사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ing 뒤로 타동사로 이루어진 동명사는 뒤에 또 알까기 해야 돼. 뭐를 동명사 하는지 명사 목적어 하나는 더 붙여주셔야 돼요. look forward to visiting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look forward to visiting the factory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동명사와 관련된 어휘 너무 아쉬우니까 보람쌤 spend. spend ing요? 시간이나 돈 나온 다음에. 네. 이렇게요. spend 목적어 ing예요. spend a lot of money 거기 전치사 on을 붙이지 않아도 ing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보람쌤이 우리 빼먹은 거 있다? 보람아? 봐봐. 알겠지? 얘는 뭐 부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데 in addition to 동의어가 되니까요. 이 경우에 한해서 얘도 될 거고요. 이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보람쌤? ing를 잘 갖죠. 겁나 잘 물론 접속사로 동명사가 아니라 생략구문으로 뭐 since ing, while ing, when ing, 뭐 when pp도 가능하지만 이런 구문들인데 얘들은 접속사에서 출발했을 때 주어가 생략되면서 동사가 위장된 거고요. 얘네들은 전치사도 가능한 다 애들이다 보니까 이 자체로 동명사 ing를 생각보다 되게 잘 끄는 어휘들이에요. 하나 더 있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in ing. 그렇죠. 정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바로 안 외워졌다고 열받아 할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걸 주고 있구나. 이거 진짜 많은 걸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대절과 관련된 어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절은요. 관계대명사, 동격절, 뻘절 말하면 되게 헷갈리는데 특정 동사는요. 바로 뒤에 대절을 붙이면요. 그게 지 목적어야. 그 문장이 통째로. 자 해볼게요. 보람쌤 한번 불러보세요. announce that. 그렇죠. indicate that. 그렇죠. note that. 예. specify that. 예. 뭐 이런 거. specify 받고 state 하겠습니다. announce는 that 이하를 발표하다. indicate that 이하를 시사하다 드러내다. note that 하면 명령문으로 하면은 주목. 유념하시오 이럴 수 있고요. specify state는 둘 다 대절 앞에 나오면 that 이하를 명시하다. 어때요 보스 이거? 뭐 conclude that. that 이하라는 결론을 내리다. 그렇죠. 뭐 이럴 때. 얘는 뭐 흑화되면 with랑도 돌지만. 뭐뭐로 끝나다 할 때. 그렇죠. 그리고 뽀람쌤 이거 어때요? 아까도 나왔었던 애인데요. 여기도 또 등장하네요. 얘는 투부정사도 끌 수 있는데 expect는 뭐 이렇게도 쓰니까요. 자 요렇게요. 이런 예상과 기대 애들이 대절을 끌고 주어, will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거 어때요? 되죠. believe that 진짜 개 많이 나와. believe that 그럼 얘도 뒤에 주어 뒤에 will 동사 원형이 나올 때도 되게 많습니다. 또 가능한 거 suggest that. 그렇죠. recommend that. 그렇죠. 뭐 이런 거. demand that. 이런 ask 거. that. 그리고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어. 이런 강요의 느낌일 땐 prefer that. mandate that. 그렇죠. 얘들이 mandate는 명사도 돼요. 참고로. 근데 얘들이 대절을 끌면요. 싸가지가 없고 약간 강압적인 내용이 전이 되면서 뒤에 문장이 그렇죠. should가 생략된 동사 should가 원형. 생략이 돼.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나와. every employee가 단순데도 불구하고 goes가 아니라 그냥 go야. should가 까여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suggest죠. suggest는 무조건 should 생략하고 상관이 없는 게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 느낌일 때는 강압성이 아니라서 이때는 대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절은 나올 수는 있으나 should가 대절 뒤에 should랑 생략이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that 이하를 확인했고 확정 지었다.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요. 뭐 show라든지 reveal 어떤 걸 보여주다, 드러내주다 이런 식의 어휘도 생각보다 대절하고 많이 노는 어휘들로 저희가 먼저 떠오르는 거. 네. 네, 요 정도면 됐죠? 네. 어때요? 좋아요. 예, 넘어갑니다. 품사를 주의해. 나 이거 진짜 할 얘기 많은데 이거 하다가 영상 끝나니까 나 안 된다. 지금 10분 안에 끝낼 거야. 자, 품사를 주의해야 할 어휘 뭐가 있을까요? 일단 2개 이상의 품사가 되는 놈을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피처링 박혜원 파워보카 도서. 그러나 일단 그거랑 상관없이 해보겠습니다. 보람쌤 얘기해보세요. 몇 개가 생각나요. 션으로 끝나는 거. 뭐 transition, caution.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transition. 션으로 caution. 끝나지만 명사로 변화.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내고요. caution. She cautioned me that. 이렇게 목적어를 끄는 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의문을 제기하다 라는 동사도 가능한 애가 question입니다. 또 유명한 애죠. 제가 최근에 쇼츠에도 해드렸는데 동사로도 씁니다. 동사일 때도 예산의 범위를 책정하다로 전치사 for이 붙을 때도 많고요. 근데 명사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사전에 있지 않아도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떨 때요? 아, 저렴한 그럴 때. 저렴한 호텔, 저가 호텔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safe 조심해야죠. 형용사 할 때는 안전한 거고요. 명사 할 땐 뭐예요? 금고.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major. 명사 할 땐 뜻이 뭡니까? 뭔가를 측정하거나 가늠하다, 치수 같은 걸 재다. 명사일 때. 아, 명사일 때는 좋지. 그렇죠. 근데 동사일 때는 측정, 가늠, 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easure the size의 동의어는 measure the dimension이 됩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고요. 또 품사로 조심해야 될 거 visit나 use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list도 마찬가지고요. 얘들 뭐랑 뭐를 혼용합니까? 명사, 동사를 혼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얘도 그래요. 물론 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명사, 동사를 같이 해요. 하나만 되는 애들이 아닙니다. recruit. 그럼 또 이제 얘가 나와야 돼요. 얘들이 둘 다 동사로서는 고용하고 채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명사할 땐 둘 다 신입사원이나 뽑힌 직원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제품의 마감 처리 상태의 느낌의 마감 손질의 finish는 명사 동사를 혼용합니다. 자, complete나 open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complete하고 open은 둘 다 품사가 동사는 둘 다 돼요. 근데 모두 되죠? 형용사. 그렇죠. 그래서 complete는 완전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고 open은 열려있는 상태에 개방된이라는 느낌의 영업 중이거나. 그렇죠. 오픈돼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travel하고 trip 좀 얘기할게요. travel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둘 다 둘 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일 때는 보통 자동사 거지가 돼서 travel to somewhere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명사일 때는 뭐 a lot of travel, business trip, travel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trip이요. 원래 뭐예요? 여행, 출장 얘도 이런 느낌 명사잖아요. 막 얘기 되잖아요. 얘 그럼 무릎 아파. 걸려 넘어질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품사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애들도 충분히 여러 개가 있답니다. 트래블이 이동이란 뜻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동이 좀 필요해요. 좀 움직이셔야 돼요. 이럴 때도. 그렇지 길에서. 뭐라 말 레코드는 품사 뭐야? 이건 동사, 명사 다 되죠? 그렇죠. 근데 record sales 그러면 의미상 형용사처럼 읽어요. 기록적인 매출. 정말 쩌는 매출 막 이렇게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품사는 주의할 게 많아요. 우리가 외우지 않은 세계관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besides 같은 경우에도 전치사와 부사를 혼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외우는 만큼 보여지는 거죠. 뭐가요? 이거랑요. 이거랑요. 뭔 차이가 있겠어요? 뜻은 다 똑같지. 근데 뭔 차이가 있어요? nevertheless, nonetheless 품사? 접속 부사, 접속 부사. 부사 자리에 끼거나 문장 앞에 콤마 달거나. 얘는요? 전치사. 얘는요? 접속사. 이 자식은 접속사. 그러니까 뜻이 비슷한데 품사가 다른 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전치사. before 동의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형용사. 형용사입니다. 사전 통보 이런 식으로요. 얘는 뭡니까? 얘는 명사,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죠. 그렇죠. 토 나온다니까. 명사할 때 진보 발전이잖아. 형용사할 땐 뭐예요? 이거는 사전에. 그렇죠. advance notice. 동의어야 prior notice랑 진보 발전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애들도 명사, 동사 다 돼요. 명사할 땐 주로 불가산이고요. 콜로케이션으로는 make progress. 그렇죠. 진척을 보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이 자식들도 명사 동사 혼용해. 내가 알기로는 플레이스 노타도다 배치하다 포지션도 어디에 위치시키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명사도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오히려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다 외울 수도 없어요. 바로 떠오르는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볼까요 보쌤? 하나씩 해봐요. suitable for. 그렇죠. not suitable for 적절하다 받고 adequate라든지 ideal for도 뺏겨야지 또요. 그 다음에 be accustomed to. 그쵸. 익숙하다 그럴 때. 그렇죠. 근데 이제 be familiar 같은 경우에는 to도 되지만 with를 많이 끌죠. 또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선생님? beneficial to 이런 거요? 이렇게 좋은 느낌. 근데 얘들 이제 명사를 주로 꺼서 뭐뭐에 이롭다, 도움이 되다. be responsive to. 어느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치다, 도움되다. 그쵸, 이거 나와야죠.
be responsive to는 뜻이 뭐예요? 뭔가에 반응하고 대응하고 이럴 때 그래서 어, 얘랑 구별이 필요하죠. 얘는 뭐예요? 뭔가에 책임이 있다. 담당하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그냥 이렇게만 외워버리면 안 된다고. 얘는 전치사투가 아닌데. 동사원형이죠. 동사원. 기꺼이 뭐뭐하다. 이거. 그렇죠. 보람쌤 이거 어때요? 1학년? 예? 그 다음에 be subject 이렇게요. 그러면 뭐뭐 될 확률이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느낌을 또 바꾸면 be likely to가 되는데 likely는 to 동사 원형을 끌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 붙는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vulnerable to 뭐뭐에 취약하다. 이건요. 뭔가에 어떤 내성이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외워야 될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치사가 붙는 거, 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보라마 회의적인 애가 있으면 of도 되고 about도 돼요. 그 회의적인 애가 있으면 뭐야? 긍정적인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positive about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passionate 애들은, about. 그렇죠. 이거 enthusiastic 아까 얘기하려고 about. 했는데 ecstatic about 열정 터지는 거예요. 막 열성적이고. 근데 이런 애들이 또 명사할 때는 passion for, enthusiasm for 이러는데 이렇게 형용사가 되면은 전치사랑 많이 놉니다. 자, 형식을 주의해야 되는 동사 가겠습니다. 오늘 팁 10개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곧 끝나갑니다. 형식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첫 번째, 자식이 형용사 보충을 좋아해.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근데 형용사 보충을 주로 끌어. 잘 끌어. 누구 있어요? 그런 거요. seem, deem. deem은 오형식이죠. 아직 아니고. appear. 그렇죠. appears to be도 become. 있는데 잠깐만요. 좀 줄일게요. 갑자기 커져가지고. appear 있고요. 너무 좀 매장되세요. 괜찮아요. appear 있고요. 또 become, prove, remain, 그리고 2형식, 3형식을 혼용하는데 이러한 상태인 것으로 판명나다라고 할 때 prove도 형용사 보충을 잘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로 문장 끝나고 수동 필요 없음 이런 식으로 좀 나대는 애들 중에 occur이 있고요. 그 다음에 occur하고 emerge 같은 것도 혼자 쓸 수 있고 rise 뭐 이런 것도 혼자 쓸 수 있는데 참고로 emerge는 as가 붙고 뭐뭐로 급부상하다로 쓸 때도 있죠. 이런 형식도 있고 이런 게 일형식이든 말든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주어, 동사, 목적어는 개나 소나 한다. 이거보다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뭐 이래. 목적어 2개나 퍼먹어. 몇 형식? 4형식. give, offer, grant 명사할 땐 보조금인데 보조금인데 동사할 땐 수여하다. 또 뭐 있을까요? show요. 그쵸. award. I will show you the way. show는 4형식이 됩니다. award 상 말고 issue. 수여하다. issue you this ticket 4형식 되죠. I'll teach you English. 내가 너한테 영어 알려줄까? allowed 될 때가 있고 allowed 될 때 있고요. assign도 될 때 있죠. 네. 네, win도 돼요. assign이 배정하다. 그리고 when 목적어한테 이걸 주게 하다. 여기서는 약간 award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award가 좀 더 자주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 어때요? A를 B로 선택하다 이런 식으로 vote를 할 수가 있는데 vote는 4형식보다는 5형식에 좀 더 가까워서요. 좀 더 5형식에 가까운 애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주어, 동사, 현은 기록. save도 목적어. 가능하죠. 3형식에. save you some save money. me a lot of money. 뭐 이럴 때.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요. 그 뒤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이 기어 나와. 목적보. 이게 5형식이거든요. 근데 목적어에 대한 보충 언어가 목적어랑 동일한 존재면 명사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 4형식처럼 막 명사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적어에 대한 보충 언어 5형식들은 보통 목적어 뒤로 형용사가 남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keep, find, dim, make. dim은 여기서 render. 여기다, dim 여기다, consider, render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다 이렇게 만들다. 또 목적어 넣고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 어휘들이 있는데 그 애들도 5형식의 일종이라 볼 수 있고 그건 아까 앞쪽에 투부정사 어휘에 제가 써드렸어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목적어 넣고 그 다음에 보충 언어에 뭔가를 더 끄는 애가 또 있을까? 5형식에? 명사요? 아니 뭐 명사가 아니라 그 5형식 동사의 명사뿐만이 아니라 뭐 5형식 자리에 목적어 넣고 그 뒤에 뭐가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이 정도가 제일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역동사라고 하기도 하는 건데 have 사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에 동사 원형을 뺄 때가 있고 have가 사물 목적어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그 뒤에 PP. 보충.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PP 되게끔 하다. 이런 식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오형식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파트 6에 자주 나오는 접속 부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접속 부사는 뭔 의미냐면요. 접속사 흉내는 내. 근데 까요. 그래가지고 문장 두 개를 그냥 못 끌어. 한 문장이 나오고 마침표로 끝났어. 빈칸이 있고 콤마똥이 붙었어. 주어 동사 기어 나와. 이런 느낌의 좀 제약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부사보다는 좀 더 영향이 커서 문장 앞에 올 수 있는 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있어요? 뭐 너무 많죠. However, 얘가 그러나, 도치용법 말고요. 그러나란 뜻. 또 furthermore.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가능해요. In contrast 이와는 대조로 furthermore, moreover, what's more. additionally, what's more 게다가 뭐 예, 이렇게. 이렇게다가 예, 나열이고요. 또 뭐 있을까요? to that end. To that end도 위해서. 있고 to this end도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달성을 위해서 아까 대안을 얘기할 때 alternatively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있어요. In the meantime 무슨 뜻이에요? 어떤 공백이 생기는 그 와중에 그 동안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뭐 meanwhile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On the other hand는 어떨 때 써요? 반면에. 그렇죠. 반면에 한편 after all 무슨 뜻이에요? 문장 끝에도 오지만 결국에는 뭐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어찌됐건 above all. 아니 진짜로 사실상 in fact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라고 하면 above all이 들어갈 수 있죠. 더 중요하게도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more 말이야. important. 뭐 이럴 때. 보람쌤 in case 품사 뭐예요? 이거는 접속사. 근데 in that case, in this case, in any case 이러면요. 그 경우에 뭐 이 경우에 뭐 일단 부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대절하면 접속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조심해야 될 거 다 문장을 끄는 건 아니에요. Despite that, in spite of that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that은 콤마가 콤마가 붙어야 돼요. 여기서 that은 this, that 할 때 명사를 받는 표현이에요. 요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뭐 이와 같이라고 해서 뭐 likewise 같은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릴 게 otherwise예요. therefore이 빠져 있는데 therefore 그러므로 뭐 그다음에 thus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있어. 얘도 그러므로란 뜻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런 애들이 좀 있는데요. 이들이 접속 부사인데 이 중에서 otherwise, therefore, moreover, likewise 그다음에 여기 안 써져 있었는데 nevertheless 이런 거 있죠. nonetheless 반전인데요. 얘들은 무조건 문장 앞에 콤마를 달고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장의 어딘가의 중간에 접속사가 이미 존재한 두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의 어딘가의 동사 주변에서 알짱거릴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킹 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주 30초에 훑을 거니까 잘 들으세요. 시험장에서 마킹지 줬을 때요. 수험표 번호 붙이는 그 표를 주실 거예요. 감독관님이. 수험번호표 본인하고 맞는지 본인 확인 반드시 하고요. 본인은 다음에 같이 이거를 뭐 유지합니다. 이렇게 본인 서명과 서약 내용 반드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초성, 중성 이런 건 당연히 할 줄 아니까요. 본 마킹 할 때요. 파트 1하고 파트 2는 들으면서 마킹 해주세요. 고민해봤자 의미 없어요. 파트 3, 파트 4는 본인이 문제가 쉽다라고 느껴지거나 빨리 좀 읽는데 나 오늘 좀 되는데 그러면 세 문제 정답을 한 번에 마킹하고 그 다음 또 문제 듣고 이러셔도 되는데 아 나 읽는데 토할 것 같아요. 오래 걸려. 그러면 나중에 한 번에 마킹해도 돼요. 세 문제씩 해도 되고요. 파트 5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람쌤? 바로바로 풀어야죠. 이게 나중에 고민하면 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마킹을 해 놓으면서 푸셔야 파트 7의 부담이 덜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고민되는 문제 나중에 지우개로 빡빡 지우면 약간의 흔적이 남아도 지우개로 좀 지워 놓으셨으면 더 훨씬 진한 걸 인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킹을 파트 7 전에는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심적으로 되게 부담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거고요. 파트 7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좀 바로바로 마킹하는. 저는 한 지문 풀고 마킹하고요. 그 다음에 한 지문 풀고 또 마킹을 해요. 틀린 문제 있으면 나중에 검토할 시간이 나한테 할애가 된다면 그때 고쳐도 되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빵꾸를 뚫어놓고 안 해버리면 아예 마킹을 조금이라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냥 낼 때가 있어요. 저 그래서 깎인 적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7, 48 풀고 마킹하고 149, 150 풀고 마킹하고 이런 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라는 멘트가 들어갔을 때 전체 문제 200개를 다 마킹하려면 그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마킹을 끊어가면서 파트별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 내용 헤비한 거 맞죠? 그럼쌤 진짜 많이 드린 건데 다른 기본적인 데서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네, 다른 데서도 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정리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잘 정리해서 5월 말 시험 대박 치시기 바라겠고 이번 시험은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날 우리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관계로 갔다 오고 나서 아직까지는 바뀌기 전에 총평 방식으로 전체 문제 훈련 방식으로 1시 40분에서 50분쯤 녹화분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험 잘 보고 토요일 날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